Mission réussie, le portefeuille a été retrouvé à la station de police. Trop fort, il était effectivement tombé sur la route et quelqu'un l'a ramené jusqu'ici. 여러분, 만약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의 시골길 한복판에서 현금과 카드, 신분증까지 전부 들어있는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지어 몸은 몸살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말이죠.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것은 여행의 끝이 아니라 악몽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처공사몽.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한 프랑스 청년이 한국에서 바로 이 최악의 상황을 전부 겪었는데 그 결말이 지금 프랑스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는 사실을요. 그는 영상 말미에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국은 진짜 미친 나라네요. 좋은 의미로요. 오늘의 주인공은 프랑스 출신의 여행 유튜버 말로. 유럽 곳곳을 자전거로 누비온 베테랑 라이더인 그가 이번에 도전한 것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무려 600km에 달하는 한국의 국토종주 자전거 길이었습니다. 하루 100km씩 달려 한반도를 종단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운 말로. 하지만 이 여행이 자신의 인생관까지 뒤바꿔 놓을 줄은 이때까지만 해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첫 번째 고비가 닥칩니다. 아침 내내 멀쩡하던 하늘이 말로가 페달을 밟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 비를 쏟아붓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출발 직전부터 목이 부어오르기 시작하더니 온몸에 몸살 기운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출발하기 직전부터 목이 따끔거리기 시작했어요. 하필이면 왜 지금일까요? 그리고 출발 1시간도 되지 않아 두 번째 고비가 연달아 터집니다. 뒷바퀴가 완전히 펑크나버린 것인데요. 수리키트는 챙겨왔지만 정작 뒷바퀴를 분리할 공구가 없어 손도 쓸 수 없는 상황. 빗속에 멈춰선 말로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자전거 여행 역사상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출발이에요. 0235. 그런데 절망에 빠진 말로 앞에 한국의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납니다. 근처에서 발견한 작은 자전거 가게. 가게 주인 아저씨는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의 자전거를 마치 자기 일처럼 받아들더니 펑크 부위를 직접 보여주며 설명까지 해주고 순식간에 튜브를 갈아 끼워준 것인데요. 말로는 입을 벌리며 감탄합니다. 이렇게 친절하고 빠른 수리는 프랑스에서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분이 제 여행을 살렸어요. 다시 길에 오른 말로는 곧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넋을 잃고 맙니다. 강을 따라 Je dois me porter la poisse, mais juste avant de partir, j'ai commencé à sentir ma gorge un petit peu enrouée. Mais de toute façon, j'ai pas le choix d'avancer parce que, comme je vous disais, on a 600 km à parcourir. Et mon objectif, c'est de faire à peu près 100 km par jour. Et 100 km à partir de 13h, ça veut dire qu'il va falloir rider. Hein. 끝없이 이어지는 자전거 전용도로. 하는데 역시 오직 자전거만을 위해 깔린 압도적인 인프라였는데요. 이 길에는 자동차가 단 한 대도 없어요. 매일매일 달리고 싶은 길이에요. 프랑스에는 이런 길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둘째 날 아침 첫 번째 고비였던 몸살이 본격적으로 말로의 몸을 덮치기 시작합니다. 밤새 목에 임파선이 불덩이처럼 부어올라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상황. 밤새 목이 불타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편도염 같은 게 온 것 같아요. 그래도 말로는 오늘은 해가 떴다며 억지로 웃어 보이고는 다시 자전거에 오릅니다. 아픈 몸으로 2시간을 넘게 달렸지만 거리는 겨우 20km. 평소라면 40km는 달렸을 거리였는데요. 설상가상 배는 고픈데 1시간을 헤매도 식당 하나 보이지 않자 말로는 결국 카메라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지금 죽을 만큼 힘들어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포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말로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일어섭니다. 여행 둘째 날부터 바닥까지 긁어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너무 쉽잖아요. 저는 제 작은 안락함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바로 이런 순간에 버텨야 하는 거니까요. 바깥으로 찾은 식당에서 뜨끈한 국수 한 그릇으로 속을. 알렌말로는 근처 벤치에 누워 잠깐 낮잠까지 자며 기력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번 여행 최대의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낮잠에서 깨어나 다시 10km를 신나게 달리던 말로. 무심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어버립니다. J'ai fait tomber mon portefeuille. Mais c'est pas possible. Je me suis arrêté, j'ai regardé dans mes sacs, j'ai plus rien. Oh, c'est pas vrai. Eh merde. De retour là où j'ai fait ma sieste tout à l'heure. Et le portefeuille n'est pas ici. Je suis de retour à la supérette où j'ai utilisé mon portefeuille pour la dernière fois. J'ai fait toute la route à l'envers, j'ai pas trouvé mon portefeuille. J'ai demandé dans la supérette, ils n'ont pas non plus. Ma prochaine étape, ça va être d'appeler la police. Mission réussie, le portefeuille a été retrouvé à la station de police. Trop fort, il était effectivement tombé sur la route et quelqu'un l'a ramené jusqu'ici. 지갑이 사라진 것입니다. 현금과 카드, 신분증까지 전부 들어있는 사실상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지갑이었는데요. 말로는 그 자리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가방이란 가방은 전부 뒤집어 엎지만 지갑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몸살로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 시골길에서 전 재산을 잃어버린 상황을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대로 주저앉았을 텐데 말로는 곧바로 자전거를 돌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온 10km를 그대로 거꾸로 되짚으며 도로 위를 샅샅이 훑기 시작하는데요. 낮잠을 잤던 그 벤치로 돌아가 밑바닥까지 살펴봤지만 지갑은 없었습니다. 말로의 마지막 희망은 지갑을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편의점이었습니다.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직원에게 물어보지만 돌아온 대답은 없다는 것. 이제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상황에서 말로는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다 찾아봤어요. 길도, 벤치도, 편의점도. 이제 제게 남은 마지막 방법은 경찰서에 가보는 것뿐이에요. 반쯤 포기한 심정으로 시골의 작은 파출소 문을 연 말로. 그런데 다음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말문이 막히고 맙니다. 경찰관이 웃으며 꺼내든 것은 바로 말로의 지갑이었기 때문입니다. 길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한 이름 모를 한국인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일부러 파출소까지 직접 가져다 준 것인데요. 그리고 더 소름 돋는 사실. 지갑 속 현금은 단 한 장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사실 말로에게 이 순간이 더욱 충격이었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의 고향 프랑스 파리에서는 지하철 소매치기가 일상이고 관광객을 노리는 절도 조직까지 활개를 치는 상황. 말로 본인도 휴대폰을 도둑맞은 경험이 있었기에 그에게 떨어진 지갑이 현금까지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야말로 상식을 초월한 일이었던 것인데요. 맙소사, 이게 말이 되나요? 프랑스였다면 이 지갑은 영원히 사라졌을 거예요. 현금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은 진짜 미친 나라네요. 물론 최고로 좋은 의미로요. 지갑을 찾기 위해 말로가 추가로 달린 거리는 무려 20km. 2시간이라는 시간도 허공에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말로는 오히려 웃고 있었는데요. 잃어버린 것은 지갑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의심이었고 되찾은 것은 지갑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말로는 라이터 하나의 의지에 깜깜한 밤길을 달리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한밤중인데 저는 전혀 무섭지가 않아요. 프랑스 시골에서 밤에 혼자 자전거를 탄다고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몸살이 마침내 떨어져 나간 넷째 날, 이번에는 마지막 고비가 말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Allez, c'est parti. 13%. J'ai l'impression que plus on monte, plus ça devient pentu. Dès qu'on se rapproche. Oh non! J'aurais pas dû regarder. Je pense qu'on arrive en haut là. Petit panneau. Ouais, c'est bon. Je sais pas si vous voyez la route là. C'est par là que je suis passé ce matin, en dessous du pont. Et comme on dit, après l'effort, le réconfort. Ouh. 바로 이 여정의 유일한 산악 구간, 해발 500m의 고개였는데요. 하루 누적 1000m의 오르막을 올라야 하는 살인적인 코스. 하지만 진짜 추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도에도 없던 급경사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곳입니다. 처음 표지판에 적힌 경사는 18%. 유럽의 알프스에서도 보기 힘든 수치에 말로는 헛웃음을 짓는데요. 그런데 죽으림을 다해 구간을 통과한 말로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고 맙니다. 방금 오른 구간의 실제 경사는 18%가 아니라 무려 25%. 심박수는 분당 184까지 치솟았습니다. 방금 그 구간 18%가 아니라 25%였어요. 제 심장이 터지기 직전이에요. 이 길을 매일 오르는 한국 라이더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런데 한계에 다다른 말로를 일으켜 세운 것은 이번에도 한국이었습니다. 산속 자전거길 곳곳에 설치된 무인 쉼터와 그늘막, 그리고 나무 그늘 자리에 정확하게 놓인 벤치들. 말로는 기겁하고 맙니다. 보세요. Dis-moi que cette cabane c'est l'arrivée. Ah, petite pause. Ah, très joli. Très très joli. Eh bah dis donc. Ça piaille. 한국인들은 나뭇가지가 그늘을 만드는 자리를 계산해서 그 밑에 벤치를 놓아요. 이 모든 게 무료고 누구도 부수거나 훔쳐가지 않아요. 제 고향이었다면 이 시설들은 일주일도 못 버텼을 거예요. 마침내 고개 정상에 오른 말로. 이 여정의 가장 높은 지점에서 그는 기념비 앞에 자전거를 세우고 승리의 인증샷을 남기는데요. 그리고 정상에서 우연히 만난 캐나다인 라이더 브라이언과 2시간을 함께 달리며 말로는 깨닫습니다. 전 세계의 자전거 여행자들이 왜 굳이 한국까지 날아와 이 길을 달리는지를요. 종주길 위에서 말로가 만난 것은 인프라만이 아니었습니다. 들판 한가운데 300년을 서 있는 거대한 보호수. 자전거길 바로 옆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천년 고찰의 단아한 풍경까지. 말로는 자전거를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새소리, 숲, 그리고 한국의 전통 건물들. 정말이지 그림 같아요. 이 모든 게 자전거길 옆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사실 말로에게는 여행 내내 그를 괴롭히던 숫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루 100km라는 목표였는데요. 하지만 두 번의 살인적인 고개를 넘은 일곱째 날 저녁, 그는 카메라 앞에서 의미심장한 고백을 합니다. 숫자가 목표가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좋은 도구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보낸 모든 날들 중 단 하루도 실패한 날은 없었어요. 매일이 경험과 생각과 만남으로 가득했으니까요. 드디어 여덟째 날, 대망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남은 거리는 70km. Je peux pas dire que j'ai raté mon voyage. Ça me rappelle une expression, je sais pas si je vais l'avoir exactement, mais qui dit quand la mesure devient l'objectif, elle cesse de devenir un bon outil. 부산이 가까워질수록 하늘에는 착륙하는 비행기가 보이고 강 건너로 거대한 빌딩 숲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시골의 평화로운 자전거 길에서 대도시 한복판까지 단 한 번의 끊김도 없이 이어지는 길을 달리며 말로는 이 나라의 인프라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로의 눈앞에 낙동강 하구뚝의 피니시 라인 아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600km, 여드레간의 대장정이 끝나는 순간 아치를 통과한 말로는 자전거에서 내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폭우와 몸살, 펑크, 전재산 분실, 그리고 25%의 벽까지. 4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완주 후 말로는 구독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거창한 동기부여 연설은 하지 않을게요. 다만 이것 하나는 분명해요. 한국에서는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길이 사람을 지켜주고 사람이 사람을 지켜주는 나라니까요. 다음에는 더 오래 머물고 싶어요. 솔직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베테랑 여행가의 이민 희망 발언에 프랑스 시청자들은 충격에 빠졌고 댓글창은 한국행 항공권 질문으로 도배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길에 떨어진 지갑을 파출소에 가져다주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기준에서 보면 이것은 기적이라고 불리는 일인데요. 600km를 잇는 자전거길도 산속의 무료 쉼터도 밤에도 무섭지 않은 치안도 우리가 매일 무료로 누리는 이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선진국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전 세계 선진국의 기준을 새롭게 세워가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이런 반응을 볼 때마다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가슴 깊이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도 따뜻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진심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